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팩보시스입니다. 오늘 김사랑님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색 데이터 분석 서비스 아하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그 화제성 주간조사 11월 2주차에서 후보 가운데 1위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연간 검색 순위를 보니까 낙상 사고를 당한 김혜경 씨에 이어서 김현지 전 비서관의 이름이 그 뒤를 이었답니다. 네. 자, 무슨 사연일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 언론은 김현지 씨를 실세 중에 실세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과거 괴문자 발송 사건, 이렇게 3만 건을 괴 문자를 뿌렸다는 거, 이거 재조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제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확인해서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자면, 과격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문자 발송 사이트 사용해서 3만 3천여 건의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것들 하면 의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고, 뭐 하면서 이제 판사가 준엄하게 끄집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김현지 씨한테 어제 문자를 계속 보내고 전화를 이제 계속 했는데, 김현지 씨가 다른 분을 통해서 간접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최초로 연락을 주셨으니까 함께 하면 그 입장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4개의 질문을 했는데 오늘 김현지 씨 관련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씩 꼭꼭꼭 꼽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김사랑 씨를 오늘 함께 모신 거는 성남이 좀 작잖아요. 네. 아는 사람 다 알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성남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김사랑 씨가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 혼자 취재한 것처럼 꾸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사랑 님이 도와주시고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시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김현지 씨는 어떤 분이신지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눠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고소당하지 않기를 꿈꾸면서 아주 그냥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고소. 네. 너 고소? 그러니까 김사랑님은 고소 안 당하시죠? 나만 한가 봐. 나만 고소해. 아니 다른 사람들도 엄청 고소한대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럼요. 그 김남국이가 그 총대 매가지고 좀 엄청 고소. 그 뭐 400 몇십 건 또 했다고 네. 이거 뭐죠? 그 김혜경 씨 사진 갖고서 가짜뉴스. 가짜 뉴스라고 고발한다고 또 엄포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그분의 의견을 좀 잘 받들어서 우리 남국님이 뭐라 하시는지 또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사진 하나가 이슈가 됐죠?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낙상사고 후 6일 만인 어제 자택에서 외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저 사진이죠. 이 후보 측은 사진 속의 인물은 명백하게 김혜경 씨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배우자의 담당 실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그 사진은 명백하게 김혜경 씨가 아니다라면서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다. 수행원이 더 웃겨. 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의 삭제 요청을 어젯밤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응하지를 않고 있다. 우리도 답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 언론사 더 팩트는 아주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더 팩트라는 언론사가 분당에서 외출하는 모습을 단독으로 포착했다면서 여러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이거예요. 자,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모자, 망토, 그다음에 선글라스, 마스크도 이제 마스크도 보니까 볼이 다 가려지는 마스크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마스크가 저 빈틈이 없어요.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스타워즈 같아요. 어제 저희 윤정호 국장이 진행한 이것이 정치다 시간에 저 뉴스가 떴는데 저걸 속보로 할까 하다가 저게 김혜경 씨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저걸 확인을 하냐. 저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안 받았거든요. 김혜경 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행원이면 더 웃기잖아. 수행원인데 이제 저런 복장의 수행원이 많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니까 이제 김사랑 씨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면 제가 이제 김사랑 씨처럼 꾸미고 이렇게 가는 척을 해서 기자들을 따돌린다. 그때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수행원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정신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좀 복잡해요. 네. 자, 경기도 분당구 순회동의 자택 앞에서 흰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외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집을 나섰대요. 그 다음에 저 차를 타고 여의도로 쭉 갔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사에 들려서
저분이 이제 검은 망토를 입으신 분이 내린 건 아니고 수행원만 내려주고 저분들은 다시 분당으로 옵니다. 그래서 후보 측은 이 인물은 김 씨가 아닌 수행원이다. 그러니까 수행원이 저렇게 입고 나왔다가 차를 타고 민주당사에 갔다가 다시 차를 타고 온 거예요. 수행원이. 뭔가 참 복잡하게 왔다 네, 갔다 하네. 수행원이 왜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행원이라며 과잉 취재가 예상돼 수행원을 다 가려서 내보냈다고 반박했습니다. 근데 매체가 반격에 나섰어요. 이 매체도 한 칼이 있는 매체거든요. 김혜영 씨가 맞아서 확실히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저 김혜경 씨 자주 보셨죠? 봤죠? 네, 근데 저런 옷차림은 안 하시죠? 그 망토가 좀 탐나네 보니까 좀 비싸 보여요. 그 로로 뭐 어쩌고라고 유병헌인가 그 종교단체 장이 그때 입었었던 그런 망토 회사 저게 그 캐시면 브랜드. 몇백만 원 하겠네요. 저것도. 네, 그 브랜드 망토라고 떴는데 제가 보니까 그 로로 뭐는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면 그 스타일로 비슷하게 나온 것도 많고 이미테이션 요즘 워낙 많은 시대니까 뭐 굳이 그렇게 수백만 원짜리 로로 뭐라고는 생각을 근데 옷은 할 상당히 수 없어요. 좋아 보여 망토는. 모르는 예쁘긴 사람이 봐도 예뻐요. 예쁘죠. 예. 저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수행원 할까 맨날 봐요. 잠바만 입고 다니시잖아요. 저도 저 김혜경 씨 수행원 하면 저 망토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수행원 하시면 잘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더 팩트 입장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네.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 기자들은 김혜경 씨가 맞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조선닷컴이랑 통화하면서 얼굴을 다 가렸지만 육안으로 봐도 김혜경 씨가 맞다. 2시에 얼굴을 다 가린 김혜경 씨가 집에서 나오는 걸 확인했다. 그러니까 집이 24층이잖아요. 김사랑 씨한테 이제 고소했던 거 보면 집이 2,400 몇 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걸 확인했고 아파트 건물 앞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김 씨에게 다가갔는데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카니발 뒷좌석에 탑승했다. 근데 여의도로 갔는데 수행원만 내리고 김 씨는 다시 탔다. 그리고 그 차는 분당으로 돌아왔는데 이때도 김혜경 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저 검은색 옷을 입은 분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잠시 뒤 이 후보 자택 앞에는 순찰차 석 대와 경찰 20여 명이 왔다고 해요. 아이고 그러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그렇게 때로 몰려오는 경찰들이 있을 적에는 그 수행원 하나 뭐 보호하려고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원이 카니발 안에 있는데 경찰이 20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A 기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희 조선닷컴 기자에게 김혜경 씨 수행원이 우리를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근데 이게 아마 스토킹법? 아무튼 이런 그런 유사한 법인 것 같아요. 해당 법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나오는데 제가 직접 취재한 게 아니어서 이건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경찰 말로는 김혜경 씨가 불안해하고 있다. 기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이렇게 토로했다고 해요. 저희 조선닷컴 기자에게 일반인 신고했으면 이렇게 많은 경찰들이 왔겠어? 그러면서 경찰 조사까지 받은 후 경찰 조사 받았네. 김씨 수행원 중에 한 명이 와서 건진 게 있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고도 남죠. 그러면 내가 그 많이 무리 중에 겪어봤으니까. 김혜경 씨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김혜경 씨가 되게만 계셨다면 건진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건 아닌 것 그러겠죠. 같은데. 그 일단 숫자가 많다는 거 그게 수상해요. 네, 경찰 그리고 숫자가. 현재 우리도 김혜경 씨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는 중이다. 오늘 중으로 후속 보도가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뭘 준비하면 되냐? 팝콘. 그리고 응원할게요. 네, 이제 좀 이따 보도가 나오면은 뜰 거예요. 네. 그래서 후속 보도로 자신들의 그런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우리 김남국님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안전하면 남국님이 400 몇십 분에 저를 또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남국님 쪽, 이재명 캠프 쪽 입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캠프 쪽은 이 매체 더 팩트가 사진 속 다른 여성을
이게 지금 잘못됐다. 그러면서 김혜경 씨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여성을 꼭 집어서 김혜경 씨가 저분이다라고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카키색 저 코트를 입은 분이에요. 머리가 어깨까지 오고요. 흰색 마스크를 썼고 그다음에 백은 모 브랜드의 백을 든 것 같습니다. 큰 저것도 백. 비싸 보여요. 예, 큰 백 들었는데 저 오른쪽 사진에 흰 마스크를 한 분, 저분이 김혜경 씨다. 예, 그러면서 이게 바로 김혜경 씨고 김혜경 씨는 카니발을 타지 않았고 다른 차량을 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왼쪽은 김혜경 씨가 아니고 오보로 인한 피해자 수행원인데 지금 공포에 떨고 계신 불안하신 분. 그래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귀찮게 하면 안 돼요. 자, 저렇게 중무장을 했는데 뭘 무서워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김 씨가 흰색 카니발 정도. 이 백 이름까지 썼네요. 고땡땡 가방을 든 여성이 김 씨라고 했다. 김혜경 씨. 비싸 보여요, 고땡땡 어쨌든. 가방. 네. 뭐 김 여사가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인지 또 확인 가능하겠네요. 아무튼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더 팩트는 이재명 캠프에서 관계자 확인을 거쳐서 해당 인물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님을 밝혔는데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보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는 내용까지 저희가 또 고소- 완벽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또 완벽하게. 고소하겠네 거기도. 일단 저는 일단 다 전해드렸고 네. 더 팩트는 솔직히 그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24층에서 나오는 걸 찍었으면 그 아파트 계단에서 몇 명이 진을 치고 있다 카메라로 셔터를 찍었을 텐데 제가 일하는 스타일을 추정해 보기에 수천 장 찍었을 거예요. 더 팩트가 원래 그래요? 아니 툭툭툭 찍거든요. 오. 찍다가 그때 하나 두 개 걸리면 그걸 보도하는 거거든요. 오. 그러면은 이제 다 나올 텐데. 그래서 지금 그래요? 기자들이 원본 요청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어. 그러면 저 여자분이 만약에 뭐 집에 들어가는 장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만약 카키색 옷을 입은 여자가 김혜경 씨라고 하는데, 저 여자분이 뭐 집에 들어가는 것도 찍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진짜 이상한 거지. 머리숱이 김혜경 씨가 더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카키색 옷 입은 사람보다는. 네, 약간 근데 카메라가 그래서 모자이크를 이렇게 쳐가지고 저희한테 그 사진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 기자들이 원본 달라. 우리가 직접 판별하겠다. 그러니까 좀 더 라는 나이 들어 보이지 입장을 않아요? 카키색 옷 보내고 입은 있습니다. 사람이 머리 길이도 좀 더 길고 이렇게 확인해서는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는데 최근 그렇죠. 머리가 김혜경 씨가 굉장히 짧았던 걸로 짧았어요. 기억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키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좀 이게 머리숱이 더 짧았죠. 요즘 확 좀 많이 근데 잘라가지고. 어쨌든 제가 제 생각에는 수십 장, 수백 장의 사진이 저 카키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 찍혔을 것이기 때문에 김혜경 씨인지 아닌지는 뭐 좀 있으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수행원이 저 망토 굉장히 탐나요. 수행원 하고 싶어요. 계속 망토 얘기만 지금. 망토가 좋아 보이잖아요. 지금 망토 관련해서 속보가 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내가 왜 이 그래요? 망토 속보를 봐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 되게 좋아 보여요. 수행원 하면 하나씩 예, 지나봐요. 이게 그 로로 땡땡땡 유병원 씨가 입었던 좋아하는 그 명품 캐시미어다. 비슷하다. 그거죠. 예, 비슷하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정도 해요? 그 망토가? 그게 저기 실제 그 브랜드라면? 한 200 몇십만 원 아이고. 한대요. 근데 이게 그 로로 땡땡은 그 단추가 가운데 있는데 여기 김혜경 여사가 입은 거는 왼쪽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케이프를 왼쪽으로 돌리면 되는데 어쨌든 마네킹이 입은 모습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는 이거는 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근데 여기에 보기에는 관심이 원단은 없습니다. 좋아 보여요. 어쨌든. 예, 기사는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그것 때문이겠죠. 최근에 다쳤는데 왜 자꾸 이렇게 눈에 띄는 이상한 행동을 할까? 사람들한테 왜 의문을 주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할까? 그런 것 그러니까요.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입장을 계속 내고 있고 더 팩트도 이제 싸우겠다. 이재명 스타일 안 같아. 그냥 확 다 벗겨가지고 다 보여줄 것 같은데. 이재명 스타일은. 네, 이재명 후보는 사이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조금 멍이 들었어도 낙상했을 때 이렇게 넘어져서 여기 꼬맸고 그다음에 여기서 멍이 들었는데 그때 내가 과로해서 그랬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뭐 멍드셨네요 하면서 비난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CCTV 맨날 그 의사실 거기도 네. 수술실에도 설치하자고 하는 게 이재명 씨인데
그 CCTV 확 공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급실에 갔을 때요? 아니 원래 CCTV를 그 네. 수술실에 설치하자고 매 주장하는 게 네. 이재명 그 도지사인데 그래서 의사들하고 그게 굉장히 그 반목이 많잖아요. 네네. 아니 그렇게 저 CCTV 좋아하시는 분이 왜 내 납치 영상하고 저 영상은 안 보여주나 모르겠어요. 그러네. 그러면 아파트 CCTV 공개해가지고 그날 수행원이 저렇게 까만 옷을 입고 그럼요. 출근하는 영상을 보여주시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럼 다 고소할 수 있죠. 그쵸. 아니면? 이렇게 아침 9시쯤에 출근했을 거 아니에요. 여사 모시려고. 그러면 저분이 이제 스타일이 다스베이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뭐지? 스타워즈에 나온 그럼 다스베이더 깜짝 스타일. 놀랐다니까요. 다스베이더 스타일의 저분이 저걸 입고 출근을 하셨다든지 또는 이런 출근 영상 다 공개하시면 되겠다. 맞아요. 어쨌든 뭐 그거는 근데 되게 그렇고. 웃긴 게 있어요. 뭐야? 그 80년생이랑 70년생은 저걸 다스베이더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른바 다스베이더 저 좋아하거든요. 카리스마 있고 멋진 스타일인데 80년생 애들은 70년생 아니 90년생 애들은 저거를 오징어 게임의 프론트맨이라고 해요. 그래요?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저 스타워즈 복장. 그렇죠. 다스베이더 스타워즈. 그러니까 예, 나 그거를 저는 여기서 또 연령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네. 근데 김사라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성남은 경찰이 되게 출동을 많이 하고 충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요 인사하기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차량 석 대에 경찰이 20여 명이 왔다고 기자가 근데 밝혔거든요. 나 납치할 때랑 비슷하네. 그때 몇 분 정도 오셨어요? 그때도 차량 세대잖아요. 경찰차 세대. 네. 그 걔네들이 그 출동매니까 경찰 버스 석 대에다가 무슨 그 스타렉스 같은 차 한 대에다가 네. 경찰 수십 명이었어요. 어쨌든 비슷해요. 어. 여주의 인물들이거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나 보죠.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사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성남은 치안을 굉장히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살률이 1위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이건 제가 확인을 못해서. 수정구의 자살률이 뭐 1위로 나왔더라고. 옛날 기사야. 제가 나중에 옛날 그거는 기사에 뺐는데. 내가 그거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씨 낙성 사고 후에 김현지, 이재명 이렇게 연관 검색으로 뜨고 있어요. 그런데 왜 김혜경 씨가 연관 검색으로 뜨는 건 이해가 되는데 김현지 전 비서관의 이름이 그 뒤를 이을까? 무슨 사연일까? 기자로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김 씨는 전직 공무원 신분입니다. 어제 제가 도청에 전화를 했거든요. 비서관님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별정직 공무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가 됐을 때 내가 데리고 근무를 할 사람이다. 그래서 내 사람이다 해서 도지사와 취임 동시에 들어왔고 도지사가 사퇴를 하면서 일괄 사직 처리되셨다는 거죠. 5급이죠? 네, 5급이요? 난 5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5급 별정직. 5급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그 고시 패스해야지 5급 아니야? 5급은 시내 직장 아닌가요? 아니야. 김현재도 5급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아, 근데 이제 그 아까 찾아봐야겠다. 오세라비님이 아까 전화 오셨잖아요. 오세라비님 여성운동가. 네, 그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어머 김사랑 씨 저는 제일 놀란 게 나는 김현지가 애초부터 공무원인 줄 알았다는 거야. 네. 늙음인 예. 줄 알았었대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9급부터 밟아서 올라오신 분이었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시민단체 하다가 그 들어간 뭐 50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맞냐고.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그 여성들이 봤을 때 분노할 사건 아니냐고. 자기 측근들 그렇게 심어놓고 그 뭐 늘공하는 애들은 어쩌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 이것도 아시겠죠? 자기가 친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그렇게 심으면 그러면은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건데 늘공인 줄 알았는데 50이란 소리가 많은데 그거 좀 체크해달라. 그거 반드시 방송해달라. 아니 근데 이분은 공무원 시험 보신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99년도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고 시민단체 활동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채용이라고 아까도 그게 돼 있잖아. 저기 뭐죠? 도청에서도요. 예,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오세라비님의 네.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오세라비님이 그게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좀
좀 분노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정치인들은 정치 생활을 하다가 그 도지사가 되거나 시장이 되면 자신이 함께 하던 그런 캠프 사람들을 별정적으로 데려갔다가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신의 손발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나 국힘당 쪽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짚었냐면 네. 다른 사람 다 그래도 그 적폐청산 외치고 뭐 공정과 정의로 부르짖는 이재명이 하는 행태가 그렇다라면 이건 뭐 정말 이게 쇼킹한 사건 아니냐 이건 거예요. 아, 오세라비님의 의견으로는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시민활동 운동가이신 그분들 말씀 들었습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캠프 합류를 할 것이다라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김현지 씨를 실세 중에 실세로 꼽으면서 과거 괴문자 발송 사건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결문 입수해서 확인 분석 완료했고요. 김사랑 씨를 통해서도 많은 지인분들, 김현지 씨를 아는 분들의 연락처를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화 내용을 어떤 통화, 이분은 뭘 알고 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함께 모시게 됐는데요. 김현지 씨가요, 성남에서 꽤 유명하다고. 저도 그렇죠. 근데 사실 한 달 전에 국회 보좌관한테 김현지 씨가 굉장히 실세고 핵심이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성남에서 어떤가요? 뭐 성남에 뭐 전직 시의원, 뭐 도의원, 뭐 현재 시의원들도 말을 하기는 뭐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물증만 없다 뿐이지 심증은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것은 제가 취재를 하면서 뭐 심증 이런 거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김현지 전 비서실 비서관을 빼놓을 수 없다. 그 측근을 얘기하면서 이런 보도가 있어요.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로 이 후보와 함께 성남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운동을 함께 한 인연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2010년도 초반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김사랑님께 소개를 받아서 뭐 2010몇 년부터 뭐 2000몇 년부터 뭐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1999년도에 김현지 씨와 이재명 씨가 함께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뭐 데모도 했다고 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같이 활동하신 분을 찾았어요. 이게 방송 최초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최초. 네. 이분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게 좀 사업이 대장동만큼 복잡하진 않지만 좀 복잡하거든요. 제가 좀 빨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랑 시장 당시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 신도시 백궁 정자지구 일대에 용도 변경안을 확정을 한다고 해요. 근데 백궁역 일대 상업과 업무시설 쇼핑단지 용지 17만 평 가운데 한 10만 평 규모의 주거, 아파트도 짓고 상업용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아파트도 있고 그 앞에 무슨 카페, 백화점 이런 게 들어서면 확 뜨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 단지는 어머 우리는 완전 베드타운 되겠네. 그냥 우리는 아파트 그냥 잠만 자는 그런 동네 되겠네. 아유 이게 뭐야 이쪽이 훨씬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베드타운이 되면서 우리가 뒤처질 수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때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갑자기 용도 변경하는 걸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그 반대했던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라는 기사는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당시 김현지 씨도 함께 활동을 하면서 성남 시민들에게 각인이 됐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김사랑 씨 소개로 당시 이들과 함께 활동한 분을 알게 되었고 이야기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건 최초겠다, 진짜. 네. 단독이다. 언제부터 보신 거죠? 어떤 이유로? 99년도에 네. 백궁 정자 지역 용도 변경. 당시에도 그럼 김현지 씨는 그럼 사회운동가였나요? 반사라고는 하는데 거의 100% 정도 이재명 씨랑 항상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러면 그 당시 나이가 그 당시에요. 광주의 모 대학을 졸업하고 왔대요. 24~25살? 이 정도밖에 안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네는 성남 시민 모임 뭐 그런 거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모르겠고 이재명이하고 김현지라는 사람은 자기네가 어떤 이런 계획 같은 걸 세워서 저희한테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말했어요, 김현주 씨는? 시청 앞에 가서 데모를 하려면 일단 차가 있어야 되고 뭐 스피커가 뭐 얼마의 크기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누가 했어요? 현지 이재명 후보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차량은 얼마나 동원하셨어요? 그때 새천년 민주 당사 갈 때는 제가 29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버스가 29대면 한 40명, 45명 타면 몇 명이겠어요? 1,200명 넘는데요? 법도 없이 주부가 처음으로 그런 일을 해봤고 나중에는 하기 싫었어요. 그 김현지하고 이재명이하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신 사건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네, 이 일이 뭔지는 끝내 밝히지 않으셨어요. 한 2시간 정도 통화를 했는데도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러면서도 그 일이 뭔지, 충격 받으신 일이 뭔지는 밝히질 않으셨는데.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를 아주 극도로 피하고 계시고, 또 이분이 지역에서는 김현지 전 비서관을 잘 아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고, 맞아요. 또 이재선 씨랑도 되게 친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이분이 신분이 드러나면 안 돼. 일반 주부니까. 이분의 말씀을 저희가 믿어도 되는 건가요, 사랑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맞아요. 믿어도 돼요. 실제 그쪽 동네에서 활동을 하셨고. 아, 그쪽 동네에 지금도 아마 계실걸요? 지금도 계시고. 네.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사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얼굴을 싹 바꾸면서 내가 언제요? 이분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거야, 아마. 아, 예. 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아니, 지금 개인 나는 거 의견. 보면 네. 어제 말 틀리고 오늘 말 틀리고 그러잖아요. 가끔씩 이제 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는 이제 단어를 바꾸기도 하시죠. 그러면서 본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재명의 두 얼굴을 보고 나한테 뭔가 덮어 씌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지 씨에게 연락해서 나에게 이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해서 덤태기를 씌울 것 같아서 그래서 끊었습니다. 잘했네요. 지금 그 옆에 내가 없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걸로 문제가 생기면 절대 모른다는 식으로 할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송 직전에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김현지 전 비서관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10여 통의 전화를 했는데도 항상 피해왔고 기자들이 누구도 이분이랑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번호조차 그 김현지 씨 번호 있으시죠? 그 번호조차 바꾼 거 아니냐, 이게 없는 번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신호가 계속 가더라고요. 전화가 켜있고 그렇다면 누군가의 연락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번호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꾸준히 전화를 했습니다. 꾸준히 전화를 했는데 오늘 모르는 번호가 방송 전에 딱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인데 전화를 받았어요. 김현지 씨 지인이라고 밝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김현지 씨가 나는 지금 공무원을 비서관을 이제 내려놓았기 때문에 공인도 아니고 자연인인데 기자의 전화를 받는 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서 내가 경기도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김현지의 연락을 이제 대신 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김미선 너에게 전화를 하게 됐다 하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 지인분은 현재 모 정치 단체에 있고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분의 발언을 믿기로 하고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과거 언론계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서 지인 자격으로 대신 답변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전 총 4개의 질문을 보냈는데 일단 방금 이 여러분들이 들으신 녹취에서 이게 좀 충격적인 게 그 김현재 씨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민들과 함께 뭐 데모를 할 때 시청 앞에 갈 땐 승용차, 뭐 어디 당사 갈 때는 버스 대절, 그다음에 뭐 800명, 1000명 단위로 집회를 하고 스피커하고 뭐 이런다는 거를 이제 진두지휘한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준 것이 맞는지 질문을 했어요. 99년 용도 변경 저지 대책위에서 활동하시면서 시위 방법 등 조언을 하신 바가 있는지요? 이렇게 물었더니 김현지 씨는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런 방법 등을 조언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용도 변경 저지 대책위에서 99년에 활동하신 거는 확실한 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와 99년부터 최소 그 전부터라는 주장도 있지만 제가 확인한 건 99년부터. 그렇죠. 10, 20, 23년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22년. 자, 김현지 씨의 입장은 오늘 토크 중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성남 괴문자 발송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을 입수해서 이 부분을 짚어드리려고 해요. 이 사건은요, 2013년 당시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 의원 김순례, 이덕수, 이재호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괴문자 3만 4천여 건이 발송된 이른바 성남 괴문자 발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문자 발송자는 당시 성남의제 21 실천협의회 간부였는데 이를 주도한 사람이 김 비서관인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확인했고요. 이 사건은 성남시와 성남의제 21의 유착 문제로도 번졌다고 합니다. 성남의제 21의 사무실이 성남시청 2층 시장 집무실 옆 사무실에 입주했고 성남의제 21 김현지 씨가 있었던 이 단체가 성남시로부터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점인데 왜 이렇게 정치에 관여해서 국힘당 의원들을 공격하는 문자, 괴문자를 보냈느냐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졌었는데 그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시장 집무실 옆에 시민단체가 입주가 가능한가요?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관계인지 몰라도 저도 하나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진짜 그 성남의제 21이 시장 집무실 옆에 있었습니까? 아, 그렇다는 소리는 많죠. 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얘기로는. 네. 민관 합동 이제 단체였기 때문에 그때 사무실을 받을 근데 수는 뭐 있었을 것 그렇다고 해서 같아요. 시장실 옆에 꼭 굳이 있어야지 될 이유가 있나요? 아무튼 뭐 공간 배치를 하다 그리 됐을 수 있겠지만 시장실 옆에는 그건 있었다고 좀 합니다. 어려운 데인데. 네. 저도 좀 그런 자리 하나 마련해 주세요. 이재명 도지사님.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대권 후보님. 네. 저도 대권 후보님 사무실 옆에 자리 하나 좀 마련해 주세요. 이제 만약에 뭐 청와대로 가시거나 도지사로 가시거나 뭐 어떻게 뭐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공직을 하시게 되신다면 집무실 옆자리 꼭 우리 김사랑님이 꼭 부탁드려요. 예,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국민청원 만약에 올리시면 저도 한 표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우리 팩시 여러분들도 함께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판결문을 좀 이제 봐주세요.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참 판결문은 귀한 어제 판결문인데. 네, 한 시간 동안 뒤져서 찾았는데 네. 피고인은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김현지 씨는 맞아요. 2013년 1월 6일쯤에 주원구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원구. 중원구 맞아요. 여기 시장실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중원구. 그렇죠. 성남시 중원구죠, 거기가. 아, 그래요? 어떤 D 사무실이라고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위원인 피해자 3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발송 문자 사이트 뿌리오에 접속했대요. 그러니까 인터넷 발송 문자 사이트. 문자를 막 몇만 개씩 뿌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지가지 한다.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충격! 성남 L당! 의회 파행! 해외여행! 양주병 시민폭행 H! 성추행 I!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3만 3천여 건을 전송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증거의 요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있었으며 황기란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대추 많이 먹고 있습니다. 내사 보고 문자 메시지를 또 압색한 결과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법원이 밝혔어요. 웬 대추예요? 저도 대추 좀 주세요. 아, 이분이 제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번아웃이어가지고 그래요? 말린 대추를 주셨는데요. 저도 몸이- 대추차도 마시고 대추 밥도 해서 먹고 저도 몸 많이 안 좋다고 제가 전해주세요. 제 거 좀 드릴게요. 농담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판사의 판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김현지 씨는 자신이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나도 이런 문자 뿌리고 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야지. 자, 3만 3천 건 문자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발송을 했는데 문자 내용이 과격하다. 저기 밑에 세 번째 줄 보이시죠? 이게 중요한 게 과격하다는 거. 네. 그럼 판사가 보기에 너무 과격했다고 생각한 거죠. 과격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네. 거죠. 과격하다는 거. 자, 이재명 주변을 이렇게 보면 내가 항상 얘기하죠. 쌍욕 공동체, 고소고발 공동체, 네. 녹취 공동체, 특혜 채용 공동체, 전과자 공동체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 보면. 그건 너무 이제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고 대체로 그래요. 보신 부분이 뭐 그런 부분이 아주 측근, 있고, 핵심 측근들은 그래요. 예, 김사랑님의 개인적 의견이라는 것을 참 김사랑님이랑 방송하면 제가 혼자 방송하는 것보다 더 힘들긴 하지만 페폭 시스터 재밌죠? 같이 하시면 뭐, 8,000분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거를 보면은요, 양조병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내용으로 기소유예됐다고 하는 건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건 검찰이 이거 얘기 안 돼, 사건 안 된다고 불기소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걸 왜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준 예산안 사태를 넘겨서 해를 넘겨서 그때 예산안이 원래 12월 31일 전에는 돼야 되는데 이분이 한 분은 해외 나간 분이 1월 1일부터 뭐 7일까지 해외 나가는 중이었나 봐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된 거죠. 6일 날. 그러니까 이제 1월 6일 날 어떻게 네가 갈 수 있냐.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뭐 그런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지 씨 측 입장이 왔어요. 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성남 괴문자 발송 사건으로 150만 원 벌금을 받으신 데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을지요? 라고 했더니 그건 괴문자는 아니고 당시 성남시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였고 준 예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이제 화끈하게 처리가 안 된 상황이어서 시민단체들이 의회에 가서 항의를 했는데 당시 한나라당 의원 한 분이 몸을 밀치면서 성추행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건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 근데 인정을 했네요.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다수라고 그러면 엄청 많은 줄 알잖아요. 네. 아마 그때 16대 19인가 뭐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그럼 거의 삐까삐까 뭐 쪽수 가져가지고 맨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대장동 사태를 지나면서는 3명이 포섭당해가지고 이제 새누리당을 탈당을 해가지고 민주당으로 가버렸고 이제 외려 민주당이 더 쪽수가 많아지는 그런 사태를 초래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게 뭐 많고 그러지다. 그러니까 예, 예. 엄청난 격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딸랑 한 2-3명 왔다 갔다. 예, 이제 김현지 씨의 의견을 제가 다시 한번 어렵게 받았으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추행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건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변호한 그 법무법인이 어디예요? 거기? 세길이요. 세길이죠. 그 네. 세길이 어떤 데인지 아시죠? 네, 그래 이재명이 대표 변호사로 있었던 그 세길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이 김현지를 변론을 해준 거잖아요. 네. 저를 내가 이제 467억 어디다 썼냐고 했을 적에 그리고 왜 1인 갑부의 그 소유인 현대시장에는 아케이트를 쳐줬냐 이렇게 했을 적에 네. 1인 갑부 거기 현대시장 사장이 저를 고소를 했었어요. 거기도 법무법인 세길이었어요. 아,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였던 시절에 세길이라는 곳에서 잠시 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김사랑 씨도 항상 싸울 때가 되면 세길이라는 법무법인의 이름을 계속 보게 되었다. 아, 그럼요. 제 그 고소한 그쪽에서도 보니까 세길이들이니까 수상해. 그래서 그 뭐 사주하지 않은 이상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뭐 이렇게. 네. 여기 법원의 사건 진행 내용을 보면 8월 19일 날 변호인 세길, 길 연장 신청서, 변호인 세길, 변호인 세길 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세길이 변호를 한 게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리고 어쨌든 뭐 일개 뭐 그 시민단체 국장이 저렇게 법무법인 세길을 살 정도로 또 월급은 많이 받았나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돈 어디서 났는지 이거 예, 맞습니다. 변호사 살 돈. 이때 국힘당 말이죠. 또 국힘당 쪽에서는 이제 옛 국힘당 이게 그쪽에서는 현재 야당 쪽에서는 성남의제 21을 상대로 감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 개인정보 수집 경로 확인 문자를 그렇죠. 어떻게 성남의 이런 분들한테만 뿌릴 수가 있느냐. 그렇죠. 대한민국 전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문자를 어떻게 번호를 확인했느냐. 그다음에 괴 문자 발송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또 괴 문자 발송하려면 이 돈이 어마무시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난 출처는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어떻게 될 변호사상 것이냐. 비용도 궁금하고 네. 개문자 보내는 그 비용도 내가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주장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 당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논란은 측근 감싸기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2013년 10월 10일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았는데 세길에서 변호를 한 것도 맞고요. 네. 그리고 이 여성이 처벌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계속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이재명 도지사를 현재까지 수행한 것 이것도 역시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그게 보인다. 가장 내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벌금하고 전과자들 이렇게 범죄자들을 왜 계속 고용하냐는 거예요. 신땡땡이 사건도 그렇잖아요. 저 고소해가지고 그때 구형 100만 원 선고됐었음에도 불구하고 6급 공무원 채용하고 코나의 상임이사까지 가고 이게 공정 본인이 매일같이 부르짖는 공정하고 이게 코드가 맞냐 이거죠. 벌금이 뭐 전과자 아니에요? 닦아놓고 얘기를 하면 전과자들이잖아요. 근데 실제 정치인들 주변에 정가가 있는데 채용되는 경우도 있긴 하고. 아니 이것이 이재명이 뭐, 말하는 그 공정하고 적폐청산은 이게 부합하냐 이거죠. 뭐 그런 의견을 유권자로서는 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근데 하지만 질문이에요 질문. 김현재 씨도 이제 그 자리에 김현재가 오르기까지 전과자라는 거 알겠어요 사람들이? 예, 괴문자 많은 노력을 했을 수도 나무 있죠. 당에다가 그렇게 괴문자 3만 몇천 건을 보낸 전과자라고 딱 써붙여야죠 하려면 비서실 앞에도 전과자 김현지 이래가지고서는 그렇게 써 있었겠어요? 들어갈 적에 남의 당 사람 그렇게 괴롭히는 문자 보냈다라는 거를 법원의 판결문도 있고 제가 확인을 했으니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공무원이었고 저는 이제 국민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하냐 이거죠. 그렇게 벌금까지 맞은 당사자를 오고 공무원으로까지 채용하면서 계속 끝까지 아니 또 나중에 또 모른다고 하려나?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할 권리는 그 선출직 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분의 선택이고 또 그분을 그러니까요. 그게 선출한 우리 국민들의 몫이라고 봐야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김현지 씨가요, 2013년에 그런 문자를 발송을 했는데 2010년부터 논란이 있더라고요. 사무국 선임 과정부터 논란이 됐었습니다. 한번 보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2010년에 시장 인수위에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2011년 3월에 성남시의 지원을 받는 성남의제 21 사무국장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는데 선임 논란이라는 기사가 오마이뉴스에서 딱 하나 나온 걸 제가 찾을 수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저게 참 희한한 거죠. 네, 성남 환경운동단체가 성명서까지 냈더라고요. 투명하게 선임 절차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김아무개 씨 내정설이 성남 환경운동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오마이뉴스가 오마이가 저렇게 떠들 정도면 뭐. 네. 성남 환경운동연합의 대표인 주혜 스님이 28일 성명을 내고 성남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씨를 사무국장으로 내정한 채 공모 행위를 한 것은 요식 행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사무국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모 씨는 이거 우리에게 맞지 않은 비전문가이다. 왜냐 이게 환경에 굉장히 전문적인 곳이래요. 그래서 당시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굉장한 저항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오세라비님도 그렇게 전화가 오셨잖아요. 나는 늘공인 줄 알았었더니 이거 네. 어공이냐고. 어공이면 이거 참 이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성남의제 21 관계자의 반론이 있어서 제가 동시에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상태 아니고 공모 상황에 있다면서 의제 21 운영위원회 토론을 거쳐서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 잘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또 할 말이 많아지죠. 네. 이재선 씨와 이 김현재 씨 관련돼서 이제 결국은 또 고리가 돌고 돌아서 또 연결이 되는데 아, 나 참 참, 진짜. 우리 이재선 씨도 참 아휴. 대단히 부지런하세요. 마음 엄청 부지런해. 제가 어제 인정을 이렇게 해요. 전화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돌렸는데 다 이재선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이재선 씨가 니르바나라는 트위터 유저가 김현지다라는 주장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 한 유튜버와 네티즌들이 트위터에서 니르바나 0415라는 아이디를 쓴 사람이 김현지 씨다라는 주장을 해서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사안은 그렇습니다. 사진 함께 보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골 때리죠. 네티즌들이 니르바나 사용자의 정보를 좀 알아봤어요. 내가 이거를 뭐 계정을 바꾸고 싶은데, 뭐 비밀번호 바꾸고 싶은데, 뭐 하면서 이제 그
계정 사용자의 정보를 알아보는 껌 좀 방법이 씹었던 있거든요. 언니. 껌 좀 씹었던 씹었던 언니. 언니예요. 저게 이제 @니르바나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껌 좀 씹었던 언니라는 그게 별명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게 니르바나죠. 내가 네 폰 넘버 64로 끝나는 폰 넘버로 뭐 비밀번호를 다시 보내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트위터 본사에서. 네. 근데 그 번호 끝이 64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연락처를 찾았더니 김현지 씨의 연락처가 같다는 거예요. 육사로 끝나죠, 실제. 네. 제가 오늘 계속 연락을 해서 3쿠션 다른 분을 통해서 연락 답변을 받아냈을 때 계속 붙들고 있었던 그 전화번호의 끝자리도 64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니르바나 공사 뭐 어쩌고 이 계정을 쓰는 사람의 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 골 때리더라고요. 일단 이런 글이 있어요. 참 기가 차죠. 네,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시장님, 이재선이라는 그분, 그 이상한 분 오늘 시청에서 발견되었답니다. 난동 피어서 경찰이 잡아갔다는데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큰일입니다. 남의 병까지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 시장님 형님이라고 팔면서 사고 치고 다닌다네요. 엊그제는 순회역 롯데백화점에서 난리 피우는 거 본 사람도 있어요. 리트윗해서 시민들에게 주의보 발령해야 될 것 같네요. 수고하세요. 참 엄청난 측근인가 봐요. 니르바나가. 이거를 이재명 트위트에 계속 자기가 이렇게 쏘는 거죠. 공식적으로. 맞아요. 그런 내용이고 2012년 7월 저녁 8시 40분 보낸 거네요. 그렇죠. 근데 2017년 7월에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저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제가 검찰 공소장 입수해서 여러분들께 한 1분 동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검찰 1심 공소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2년 5월 그리고 6월께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재명 후보가 이재선 씨의 관할구역 보건소장으로 인사를 내고 누군가 인사를 내요. 지금 이거 PD님이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진짜 신기하다. 그다음에 전화해서 대응 방안 논의하고 왜 조치 안 취하냐 하고 그다음에 6월 12일에는 내가 지금 해외 출장 가니 입원 진행해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병원 센터장은 아니 그 부인이 이재선 씨 부인인데 어떻게 입원시킵니까? 이러면서 거부를 하고 그다음 7월 8월 이렇게 넘어가면 7월에는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이재선 어머니 명의 치료로 이재선 어머니 명의로 치료 요청 내용 증명을 발송합니다. 그 다음에 8월 7일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이 사료된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지만 보건소장의 거부로 앰뷸런스가 출동했습니다만 의사가 입원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거부를 하면서 이제 입원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마 집어넣지 못해서 완전 난리 칠 적이었네요. 보니까. 확인이 됐던 바 있죠. 그 당시에 그 니르바나 그 여름, 그의 뜨거웠던 여름,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여름 이런 트위터가 있었다는 거. 정말 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럼 다른 트윗을 또 볼게요. 네, 이번 다음 트윗 보여주시죠. 아이고, 뭐 변호사였던 걸 알 정도로까지 저렇게 친했었어요. 생일까지 다 알고 서로 내 생일도 좀 축하해 준다고 좀 이재명 후보님 좀 해주죠. 내 생일을 알라나? 아니, 저의 생일 아세요? 시장이 2010년 이전에는 계속 변호사였는데 저 사람은 이변. 변호사라고 부르는 게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맞아요.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그렇게 있고 볼 수 있겠네요. 이재명 시장은 공사 1호가 저 사람의 생일인 것을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4월 15일이 생일인 것까지 예. 알 정도.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저 생일 아세요? 이재명 후보님? 저 생일도 좀 축하해 주세요. 근데 김현지 씨 생일이 4월인지 이런 것들은 저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여러 유튜버들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이 니르바나라는 사람은 4월이 생일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생일 하겠습니다. 축하한다고. 저 이모티콘 봐봐요, 저거. 눈웃음. 눈웃음 저기도 쌍으로 하고 있네요, 보니까. 니르바나도 이모티콘이 아주 눈 두 개 싹 올라간 거고 이재명도 생일 축하한다 보면 눈 근데 두 개. 내일을 위해서 얼른 주무세요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거- 0416 근데 저런 거는 보통 4월 16일에 무슨 행사가 있었나? 그 보통 와이프들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죠. 저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좀 신랑은 아니 그러니까 신랑한테 보통 내일을 위해서 빨리 주무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보통? 뭐 이거 저 모르겠어요. 건강을 챙겨야 되고 또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다음 트윗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 이재명 다음 트윗 볼게요. 내가 네.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나? 네. 시장님, 아까 우리 집 아이가 시청 앞마당에서 아는 아저씨라면 뛰어가길래 얼른 붙잡았네요. 네. 시청 앞에서 아니 그 자기 집 애가 시장님을 알 정도로 저렇게 치네요? TV에서 봤으면 친할 수가 있죠. 근데 TV에서 본 사람한테 이제 쫓아갈 수 있죠. 근데 2012년 7월이네요. 저것도 역시. 애들이 시장을 알겠어요? 뭐 어른이면 이해가 되는데. 알 수도 있죠. 저는 시장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주 본 아니 애 꼬마가 알 정도면 네. 좀 많이 가깝지 않나? 근데 뭐 TV에서 보면은 그 정치인들한테 달려가는 아이들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또 빠르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런가? 저걸 추정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냐. 9년 전에 이 아이가 아이라는 거를 애가 있는 이제 사람이다. 아이가 있고 유아나 뭐 이렇게 유아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있다는 자기 걸 집 애에서 얘기를 저렇게까지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김현지 씨 지인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앞으로 복귀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캠프로 가신다는 말씀이 있던데 그랬더니 지금 육아에 전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는 그 이제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쓰는 말이다. 아이가 몇 살이냐 물었더니 중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김현지 씨 아이는 중학생이다라고 하고 그게 누가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교육을 위해서 전념한다 이렇게 이제 아이를 이제 그 중학생 아이를 살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뭐 도청 공무원은 뭐 어공으로 가가지고 뭐 신나게 잘하다가 또 뭐 느닷없이 그래요? 번아웃이 왔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참모들은 자기가 모시던 별정직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이 이제 사퇴를 하고 대선으로 가는 그런 창대한 한 발을 내딛는다라고 하면은 열정을 불태워서 함께하는 게 통상적이죠. 함께하고 싶어하는 게 통상적인데 여기까지가 내 역할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개인의 선택은 자유죠. 아니면 너무 네. 파고들어서 이제 불편해서 관뒀나? 글쎄요. 아니요. 관두고는 아니 저한테 솔직히 얘기를 하면 네. 기자들이 수십 명 김현지에 대해서를 네. 전화번호 아냐 뭐 하냐 그러면 거기도 연락이 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왜 기사가 안 나와요? 그건 모르죠. 아무튼 김현재 씨가 그만둔 것은 사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재명 선출직 도지사가 내려가면서 같이 별정직이 함께 내려갔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경기도에서 정말 육아에만 전념하는 건지 확인. 한번 지켜봐야죠. 그렇다고 그러면 캠프에 영원히 복귀 안 하시는 거냐 복귀 계획은 없으시냐 그랬더니 그건 알 수 없다. 그거 일단 봐. 한동안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거봐. 그게 빈거야. 네, 그러면 곧 돌아오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꾸 자기한테 시선이 막 쏠리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이상한 게요. 이재선 씨가 니르바나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2017년 7월 페이스북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이재선의 나쁜 짓 한 공무원 각오해라. 그래서 저거 우리 김사랑님이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유동규, 그다음에 김현지, 그다음에 니르바나 이런 식으로. 이영진도 중요해요. 저는 그분이 공무원이신가요? 아니 거기도 사무장 출신이에요. 사무장 출신이다. 이재명 그러면 변호사 정치 쪽에 계신 분이니까 아니, 일단 하여튼 이름은 저희가 여기 보면 핵심 인물들 비선 실세나 다름없는 사람들 이름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한선교라는 의원도 있고 김당 의원도 있고 김태년 그 민주당 의원도 있고 두루두루 다 사용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주 놀라운 페이스북을 또 어제 저한테 주셨어요. 맞아요. 카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의제 21 사무국장 김현지 니르바나인 것으로 안다. 라고 저게 쓰신 거예요. 맞아. 이재선 씨 글이네요. 이재명 씨의 형이. 이재명과 어떤 관계냐. 이걸 딱 들어봤잖아. 니르바나 김현지 너는 이재명과 어떤 관계냐. 무슨 전문성으로 성남시의 높은 자리에 취직했는가? 이것은 선거에 대한 보답인가? 그리고 이재명과 어떤 관계인가? 듣기로는 어려울 때 현금 받으러 적에게 오면서 질질 울었다는데 사실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재선 씨가 항상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김현지와 이재명은 어떤 관계인가? 그래요? 그럼요.
아니요. 저 글 자체가 왜 작성했는지 잘 모르시죠? 네. 그거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네. 그 전에 이제 막 억울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막 이러면 그 댓글을 그 밑에다가 막 그 뭐죠? 남의 페이스북 가서 댓글로 맨날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상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단도 많이 당하고 그러셨대요. 네. 그걸 저한테 하소연을 다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이랬어요. 무턱대고 사람 찾아가거나 무턱대고 댓글 단다고 해서 다 알아주는 게 아니니까 그 비판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생각하고 있는 거를 쭉 일목연하게 적어가지고 1, 2, 3, 4 숫자를 먹여가지고 그 좀 작성해 네. 놓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내가 얘기를 해서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나한테 한 150 몇 가지를 했대요. 그럼 네네. 그거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게 된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숫자를 먹여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왜 내 작품이냐면 네. 야,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처음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 공개 질의할 적에도 첫 번째 묻습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내가 숫자를 꼭 먹이거든요. 네. 삭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숫자 먹여가지고. 아, 맞다. 응. 이재명, 이 김사랑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뭐 네, 맞아요. 번호 엄청 세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숫자 먹여가지고 딱 해서 작성을 해서 놔두면 언젠간 진실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좀 이분이 애기 같아요. 네. 다 작성했대요. 그게 왜 얼마나 몇 개나 했어? 했더니 100몇십 개. 그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다 그거 하나하나 다 사연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쪽에 그거 작성을 제 조언 듣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거는 왜냐면 근데 하도 억울해 하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세월이 지나서 네네. 언젠가 그 뭐 진실이라는 게 지금 당장 안 드러나더라도 세월이 지나서 이거를 눈여겨 볼 사람도 있고 진실이라는 게 밝혀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글로 남겨놓는 게 가장 적하다. 말로 하다 보면 흥분도 하고 이러면 이 사람 좀 뭐 이상하나 뭐 부담스러움. 나 격분에 있으면 막 이게 우락과 침이니까 나하고 조금 말이 틀리면 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글로써 작성해 놓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김사랑도 나오잖아요 거기. 네. 김사랑도 몇십 개가 있어요. 저기 나왔잖아요. 네. 김사랑. 이재명 성남시장의 문제점, 책 읽기. 저 아이디 맞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내 의견을 반영을 해서 쓴 거예요. 1번째가 왜 그러냐면 원래는 세이브존 옆 저기에 굉장히 집착하셨잖아요. 대장동. 그러니까 그 네. 원래 그게 1공단이란 말이에요. 네, 1공단. 그래서 내가 1공단이라고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네. 세이브존 옆 사명정자, 개인 사유지 이렇게를 하라고 했더니 그럼 그렇게 글 쓰겠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주고받은 톡에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한번 그 보여주셨죠. 맞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1공단이라고 말하면 그리고 모르니까 또- 세이브존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셨죠? 이적단체 한국진보연대 실세인 박서군을 왜 성남시장이 이 이사장인 곳에 이사를 했는가. 이것도 뭐냐면 박서군에 대해 이분이 원래 진보 성향이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박서군의 이런 존재에 대해서를 좀 호의적이었었어요. 그때 아, 당시에. 예, 예.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진보연대에다가 이제 약간 색깔론이 많은 곳이다라는 걸 알고서부터는 아니 왜 이런 박서군이가 여기에 있어야지 되느냐. 네. 그것도 자기가 쓰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동군이도 그렇고. 저거 이제 저하고 정말 이렇게 신뢰관계가 대단하셨네요. 그리고 분당의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요거 있죠. 네. 이거 수직 증축 이거는 우리 김장건 씨하고 이제 우리 셋이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을 이제 또 한 거고 뭐 그런 거죠 이제. 김사랑님이 왜 이재선 씨 얘기가 나왔을 때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는지 좀 이제 이제 이해가 지금도 되네요. 눈물 날라고 그런다니까. 이 얘기하고 내가 이게 얼마나 억울해서 했는지 말도 못해요. 진짜 내가 그게 진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그 우리 이재선 씨 그 사모님하고 통화했잖아요. 네. 내가 최근에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김사랑 씨하고 문자를 주고받는지 정말 몰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집에서 와이프가 알면 못하게 하거나 핸드폰 뺏긴다고. 그러고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터키 여행인가까지도 데리고 갔었나 봐요. 네. 근데
그때 나하고 그때도 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요 지금 해외인데요. 그 집사람 알까 봐서요 몰래 지금 화장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걸려서 혼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 그게 나였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 하지 말라. 나는 그게 외국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디 네. 나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데 자기는 풍경이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이게 속에 우라가 침이니까. 그래서 자기 집사람 모르게 화장실에서 그거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 그게 설마 외국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계속 이제 자리를 피하면서 딴 그 데서 숨어가지고 하고 핸드폰을 있다는 만지고 거예요. 계셔가지고. 그러면서 이거 집사람이 알면 또 자기 뺏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할 말 다 해야지 되겠다는 거야. 그랬는데 내가 우리 요번에 이제 박인무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제 그렇게 일찍 가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뺏고 그랬을 텐데 그런 속내로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많은 대화를 주고받은 줄은 몰랐대. 깜짝같이 몰랐대 자기는. 네. 내가 그거 다 보내줬잖아요. 진짜 열심히 활동하신 것 같더라고요. 김사랑님이 저한테 연락처 주신 분들도 이재선 씨 정말 잘 안다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 일을 하니까 지금 자기하고 비슷한 성향이니까 이제 그걸 자꾸 하고 이제 내 문제도 들어보고 남의 얘기도 들어보고 자기 것만 맨날 주장하면 그거 들어줄 사람 없어요. 남의 얘기도 좀 경청하세요. 이랬더니 이제 맞아요.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비슷하네요. 이제 눈물 진짜 나는 이재선 씨를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 애기 같아. 거기는 진짜 천진난만해요 정말. 진짜 그런 사람을 악마를 시켰다는 거 나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 회계사에다가 너무나 지극히 가정적인 사람. 이재명이 형의 반만 쫓아가 보라는 거예요. 박인봉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가정을 지킬 것이고 우리 남편에 대한 것은 세상이 다 알아줄 것이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그럼요.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고 다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 않다 버틸 수 있다. 맞아. 그 얘기를 그리고 뭐 가사를 탕진해서 뭐 이 사람을 뭐 이제서는 가사도 탕진하고 뭐 막 이상하기 때문에 병원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봤더니 따님 유학도 보내시고 엄청 잘 키우셨던데요? 그러니까 그 이재선 씨가 한 말 중에 그런 거. 어떤 데는 내가 가산 탕진한 자고 어떤 데는 내가 100억이 있는데도 뭐 돈 욕심 내서 뭐 부모 재산 강탈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래서 걔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그런 주장을 하시면서 이제 형제분들께서 싸워 오셨는데 어쨌든 박인봉님께서는 험한 일을 당하고 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지만 따님 생각해보면 자식이 있고 그런데 그 정말 미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그 억울한 거를 풀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나 진짜 이 생각하면 눈물이 진짜 지금도 계속 나는데. 김사랑님께서 조금씩 밝혀주고 계시니까요. 예. 박인봉님도 저희에게 진짜 지금 진짜 눈물 나요. 진짜 얼마나 어린애같이 천진난만한지 몰라요. 그분은 얘기하는데 사모님하고 아마 같이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전 비리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비리 있었으면 진짜 저를 깜빵에 넣었겠죠 이러면서. 왜냐면 회사는 성남 분당에 있었거든요. 비리가 있었으면 진짜 깜빵 넣지 나를 왜 깜빵 못 넣고 정신병동에 그렇게 넣으려고 했겠냐고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비리가 있으면 감옥에 가는데 비리가 하나도 없기 회계사니까 회계적으로 뭐 비리가 있으면 깜빵 치고 넣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이런 한푼 이렇게 어긋나게 살아본 적 없어요 이러더라고. 탈탈 털어도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도 집사람에 대한 애정도 되게 많으셨고 너무 걱정해서 큰일이라 그래서 저도 말 못하는 게 많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걱정할까 봐. 집사람이 걱정할까 봐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맨날. 네, 맞아요. 숨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더 억울한 게 그건 거예요. 내가 페르나로 막 몰리고 막 그렇게 막 되니까 자기는 아닌데 나는 집사람 보기도 면목이 없고 애들 보기도 면목이 없고 다른 남들 걱정 안 한대. 자기는 왜냐하면 정치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면목 없는 이상한 페르나로 몰린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 안 나겠어요. 근데 그 한도 못 풀고 돌아가셨는데 참 진짜 내가 지금도 눈물 나요. 어쨌든 제가 이거 나 이제는 방송 할 정말 솔직해요. 막 목이 메고 막 아파요. 막 가슴이 이렇게 심장이 막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이거를.
정말 사람 하나 병신 만들고 뭐 미친 사람 만드는 거 1도 아니구나 내가 생각이 든대. 너무나 바르고 똑똑하고 정말 이런 그걸 다 봐봐요. 거기서 문제점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아우 난 진짜 그래서 이런 놈이 지금 대권 후보까지 간다니 내가 이게 기가 잘 오르시죠. 저 비속어나 욕설은 사용하시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당사자분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데도 와주신 김사랑님께 다시 한번 마음 진짜 아프죠. 감사드립니다. 조두희님 슈퍼챗도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지금도 가슴이 아파 찢어질 것 같아요. PD님이 그 휴지해 주시려고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닦을 게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막 닦다 보니까. 아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유 죄송해요. 아우 진짜 눈물 많이 나요. 아마 이렇게까지 속내 잘 아는 사람도 없었을 거야 아마. 성격도 불같고 의협심이 많고 이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거든 거가. 그러니까 성격이 그랬어요. 제가 진짜 박인봉님한테 그 돌아가신 이재선님 핸드폰 좀 열어달라고 충전해서 좀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그때 스트레스 받고 번아웃이 와가지고요. 한 2주가 막 살도 빠지고 밥도 못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근데 맞아요. 이제 그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보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럼 또 계속 여러분들과 새로운 이슈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너무나 고통스러운 정말 시간이었고 용기를 내주시고 그죠. 버텨주시고 있는 박인봉님, 가족은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네, 박인봉님께 다시 한번 남인 나도 이렇게 네. 아픈데. 용기 잃지 말으시라고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랑님과 함께 조언을 받아서 쓴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형수에게 욕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또는 121번 집권 초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쫓아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용진이 저기도 나오잖아. 이용진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었는데 무슨 전문성으로 성남시 산하기관의 높은 자리에 취직했느냐. 공무원이 되셨군요, 저분도. 알겠습니다. 높은 자리 갔어. 저게 이제 156 이재선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그 김사랑님이 저한테 주신 거는 페이스북 글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당시에 이제 하신 거였고 저건 제가 다른 루트로 또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걸 기록하기 위해서 아니 몇몇 분이 기록하기 위해서 트위터에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지우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지 씨의 반론입니다. 트위터 계정 니르바나 무엇이 김 비서관님이라고 추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가 2자리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본인이 맞으신지요? 아니라면 본인이 사용하신 트위터 계정을 알 수 있을지요? 라고 질문을 보냈더니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김현지 씨는 니르바나 공사 1호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본인 주장은. 네, 본인 주장입니다. 양쪽의 주장 그리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김현지 씨는 아니다라는 답을 제가 최초로 받았으니 보도를 하는 것이고요. 김현지 씨는 중학생 아이를 돌보는 중이며 당분간 캠프에 합류할 계획은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마운 일이라고. 왜요? 아니 캠프에 합류할 계획이 없다면서요. 네. 얼마나 고마워요. 네. 약속 좀 지켜주세요, 김현지 씨.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팩시에서 또 이제 소식을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그 누구지? 강윤영 씨 있죠, 귤재양님 부인, 원희룡 씨 부인. 아, 네. 원희룡 씨 부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거죠. 원 지사의 아내 강윤영 씨가 신경정신과 전문의인데 이재명 후보를 향해 소시오패스의 경향이 이제 보인다. 괜찮으세요? 예, 보인다, 관찰된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한 시민단체가 원 지사와 강 씨를 처벌해달라고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시민단체. 네. 근데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 씨는 빠지고 원 지사는 빠지고 강 씨 고발 건만 경찰로 넘어갔대요. 원 지사님은 부인과 계속 함께하고 책임을 지겠다. 나에게 책임을 물으라. 이런 입장이셨는데 그 시민단체가 궁금해요, 저는.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입니다. 아이고 이름 네, 어디서 많이 그렇습니다. 듣던 이름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보다 성숙한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치권에서요. 용서, 관용, 그리고 도를 넘지 않는 수준의 표현, 이런 것들 모두 저는 성숙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자, 좀 달라지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고 선거 문화 좀 더 달라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현지 씨에 대해서 그 보도를 한 언론도 없고 또 본인도 등장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많은 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굉장히 신뢰도 높은 자료를 많이 주신 김사랑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나온 이유를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게 대권 후보라고 하는 사람은 좀 뭔가 그래도 우리가 존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지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검증도 안 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또 성남시에 그 행정입원이 25명이었는데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요. 그 행정입원 시킨 사람들 어떻게 행정입원 시켰는지 무슨 권한으로 했는지 왜 다른 타도시에는 수원시나 고양시에는 없는데 왜 유독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행정입원을 시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행정입원을 25명이나 시켰는지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런 권한이 있구나. 권력이라는 것이 이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했을 적에 지도자를 잘 뽑아야지 된다. 이런 거를 네. 저는 하고 싶었던 이런 질의를 지금 주셨습니다. 행정입원 관련 질의 그리고 또 의혹 관련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뭐 확실하게 뭐 그분이 판결로 받아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없으니 저희는 의혹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대권 후보가 정가 네. 사범이라는 것도 좀 많이 문제가 있죠. 네, 개인 네. 의견 지금 감사드리고요. 저희 팩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사랑님께 끊임없는 사랑과 그리고 또 용기를 주시는 그런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